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이후 현재 중앙선관위는 사무차장인 실질적인 선관위 상근직 최고직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선관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뢰가 기본적인 자산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무너뜨리는 바람에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계가 굉장히 지금 휘청거리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맞잖아요. 네. 선관위원장, 맞아요. 대법관. 이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선관위는 어떠한 감시와 견제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역이 되어버렸어요. 못 건드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성역이 됐어. 조직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네. 실제로 몇 년 전이었지? 2023년이니까 3년 전. 그 채용 비리. 네.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규정 위반으로 걸린 게 한 9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재판이 진행이 안 돼. 왜냐? 이게 다 지금 엮여 있잖아. 아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시도 선관위원장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다 판사예요. 예. 다 판사야. 그 지역 판사. 그 지역 판사.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그렇죠. 네. 그거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그 2022년 대선 당시에 뭐 소쿠리 투표 논란도 불거졌었고요. 아니 그리고 진행 안 되는 거. 그 하나 뽑아드렸는데. 네네. 딸 부정 채용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째 1심 여전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 의혹에 눈 감은 법원이라고 이제 뭐 시사저널 등이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눈 감은 게 아니고 자신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인데요. 보면 이제 송봉섭 전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재판이 1심만 3년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심만. 딸 그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1심만 지금 3년째 진행 와. 중입니다. 이건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친다 미쳐. 네. 작년 1월에 준비기일이 끝났고 1년 5개월 동안 재판이 3차례만 진행됐고. 기일 변경 총 7차례. 와.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2024년 12월에 기소됐던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만 1년 6개월째.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사실 진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법조인 유일하시니까요. 말이 안 되는 네. 일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거 뭐 법조인이라 아는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건에서 공직자가 이런 식의 그 기관 내부에서 좀 보면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잖아요. 이게 네.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거를 그 사회적 파장에 비춰봐가지고 그 뒤로도 특별히 언론의 조명도 받지도 않고 그 사이에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뭉개고 있었다. 근데 재판도 진행이 안 되더라. 네. 그렇죠. 게다가 지난 2월에는 헌재에서 선관위는 감사하면 안 돼라는 또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재에서 예. 비리가 불거졌을 때 감사원이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성역화됐고 완전히 지들 멋대로 하고 선거 기간에는 휴직하고 그렇죠. 기강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현실로 이제 사달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원이 손 못 대는 데가 거의 유일한가요, 선관위가? 그렇죠. 감사원은 제도적으로 예, 감사원은 행정부 행정부 소속이니까. 네. 예. 헌법상-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다 이제 감사 대상인데 네. 여기는 이제 독립기관이라서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네. 헌법기관이니까 안 된다 이러는 건데.
그리고 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본업이 더 많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업무 파악도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권한이 많으면 파벌 싸움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면은요, 그 중요하게 말하자면 코어 일을 하는 사람이 중앙선관위원 총 9명인데 그 중에 한 분만 상임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 둘이가 파워 게임을 해요. 그리고 사무총장 밑에 차장들이 또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승진해서 올라갈 적에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에 그 제가 인사검증하고 이럴 때 자기들끼리 막 투서하고 이런 거를 보면 네. 그 능력보다는 그 파벌 싸움이 되게 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난 누구 라인인데 최웅 라인이 갈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막 쳐야 되고. 그럼 경쟁 라인은 쳐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조직이 그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되겠냐고. 토대가. 아니 이 사람이 더 선거 관리에 적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아니야. 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했던 거 계속 더 늘어나더만. 네. 그죠? 네. 아니, 그게 그렇게 파악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계속 틀려요, 지금. 계속 늘어나. 예. 그리고 오늘 또 보도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최소 투표 용지 마련하는 거 60%에서 내부 지침 네. 50%로 50% 했잖아요. 변경하는데 네. 회의를 안 하고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난리야. 그냥 했다며 자기가. 네. 이게 뭐예요 대체? 지금 엉망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네. 그러면은 그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하니까 업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보고 하는 대로 그래 그렇게 그렇죠. 약간 어.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쵸.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이 맞나 맞아요. 보다. 뭐 그렇겠죠. 제가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님한테 선관위 내부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한번 파악을 해보시죠. 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로 말이 달라서 자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지시를 못 내려 사실 뭘 알아야 모른다, 지시를 그렇죠. 내리지. 네, 네. 예. 말씀드리는 순간 김정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계속 살이 쪄요? 그러면 아니 전주에서 10시 반 재판이었는데 전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올 거라는 저의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상식 팩트 체크 좀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표는 왜 대법원장한테 냈을까요? 그거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장한테 냈다는 게 본인이 어떤 대법관의 지위를 생각한 건데 사실은 그 법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거든요. 호선? 호선이기 때문에 그 윗사람이 없잖아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기관은 내야 되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수리하는 것이 맞는데 대법원장한테 내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 판단한 슬픈 게 거거든요. 뭐냐면 네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대법관이잖아요, 이분이. 네. 그러면 헌법 체계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됐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맞아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는- 대법원장이 나를 예. 그러니까 대법관이 13명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한 명을 이렇게 당신이 가서 중앙선관위원장 하세요라고 대법원장이 지목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갖다 내야지. 맞아. 아. 내 인사권자로 예, 그러니까 그 대법원장한테 내는 것부터 벌써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네.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선관위 체계 자체가 너무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다 망가졌고 그 문제가 이번에 폭발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고민을 좀 하셨나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결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헌법기관인 거 맞고요. 네. 그런데 헌법을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모두 기관으로 이렇게 그 장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관리 부분은 그 장 이름이 선거관리라고 돼 있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다가 이제 구성을 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도 상설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그걸 비상설로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계 자체는 개헌 없이는 바꿀 수가 없지만 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상설인 부분까지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설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헤드라는 말이 아니고 챕터. 예. 헌법상의 1장, 2장 네네, 있잖아요. 1장, 2장. 그 선관위를 규정한 장에 보면 예. 중앙선관위를 둬야 된다는 건 헌법상 명확한데 그건 있고. 밑에 이제 하부 조직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한 우리가 판사들이 다 위원장이라고 네네네. 시군구까지 있거든. 네. 이거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서 네네. 얼마든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률로 바꿔서 네. 지금 상설을 네. 선거 있는 기간에만 이제 예, 운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계에서 이제 각급 선관위는 그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상설로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설기구로 두니까 선거 기간 외에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각 조합장 선거, 뭐 각 대학 총학생회 그것도 선거 관리.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민주시민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교육 이런 거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각급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거 때 해가지고 이제 행정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행정 응원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각종 그 응원을 받아가서 공무원들을 이제 선관위가 조직해가지고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원에 대해 제가 너무 늦게 정신이 없는데 숨 좀 고르세요. 그 법관에 대한 것도 역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이게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있잖아요. 네. 부정선거 이후에 3차 개헌에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두는데 그때는 부정선거를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부 믿을 수가 없죠.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니까 믿을 공무원이 법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이공화국에서 네. 부정선거를 했던 당시에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사형시키고 막 네, 그랬거든요. 사형시켰어요. 그 결과로 만든 게 이 헌법. 예, 그 결과로 만든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때는 뭐 필요했네. 그때는 다 대법관으로 해놨어요. 그때는 아예 다. 네. 그리고 아예 유신헌법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전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어요. 네. 예, 그런 이제 역사를 딛고 이제 뭐 8차 개헌이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이 들어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구성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이제 기관의 무사한 일을 낳아버렸죠.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슬프죠. 예. 사실은 선거 부정이 하도 많다 보니 그다음에 네. 대통령이 선거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지 맘대로 휘둘려 아까 박정희는 다 예. 임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뻔하잖아 이유는. 예, 본인이 다 임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를 공정하게 하려고 독립을 시켜놨더니 예. 자기들끼리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 결국은 이제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뭐 재선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 그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말 대규 몇 천만 명이 이제 그 움직이는 일이잖아요. 네. 그 선거에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어떤 위법한 행위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법한 행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선거를 무효로 돌리면 이 선거 그렇다면 선거는 계속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예정하고 법에다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나여라는 이제 내용을 넣고 무효 사유에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느냐, 이 사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 인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예컨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6만 표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투표와 관련된 것이 6만 명 이상 만약에 문제가 됐다 이러면은 이제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그뭐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부 무효 선언을 하고 지금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해보고. 하지만 이제 이런 대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선거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거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현재 선거 소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선거 소청이라는 거는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건데 그 소청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법원으로 가거든요. 예, 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실제로 그 투표 불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
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소청은 선거인 또는 정당 그리고 또는 이제 뭐 당선의 효력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선거인 단위에서 선거인이라는 건 내가 투표를 유권자.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유권자. 예, 유권자 입장에서 이미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걸 받았고 네. 검토했는데 이거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라고 결정했는데 난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법원으로 예, 간다. 법원으로 가는 선거 소송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그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과 달리 바로 대법원으로 가버려요 그냥. 네. 그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실제로 그 투표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검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바로 대법원으로 가요? 네네네. 선거 소송은 일시 그러면 그 다 단심으로. 노태학과 친구들인데 야 이거 재선거 안 가겠네 그럼. 예. 근데 이제 워낙 이 예민한 사안이니까 그런 투표 검수를 그냥 판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투표 검수를 실제로 선거 소송이 걸렸을 때 그 투표 검수를 했던 이제 그 판사 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작업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다 해야 돼, 문제를 새로. 다 가져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일일이 다시 한 번씩 다 검수를 한대요. 네. 그래서 황교안이 부정선거 주장할 때 네. 그 확실한 반론으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선거소송의 결과, 심리 과정 이런 것들 제시한 바가 있죠. 네. 다 다시 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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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럼- 다시 셉니다. 그 한 번 그 방송 준비해서 그 봤어요 그거. 네. 그 선고 내용.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얼마나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허황된지 그때 제가 이제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이야 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제가 봤어요 예, 또. 예. 맞아요. 이게 제도 설계 자체가 사람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워낙 대한민국은 그동안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제도 하나 하나에 다 참관인이 들어가고 모든 장면을 다시 그 촬영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는 없죠. 네. 부정선거가. 근데 뭐 부실 선거는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실 선거는 확실하고 예. 그 때문에 이제 그 참정권 회복 차원에서 이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이 꼬투리 잡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네네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문제 사람들이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경찰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중국인이라고 또. 이게 사실 이게 폭력이거든요. 심지어 이 폭력은 공권력을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봅니다. 네. 심지어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영상 잠깐 짧게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왜 아무도 안 연락이 안 돼요? 아무도 안 통해요, 뭐야?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말투가 왜 그래요? 관전폭력 잘해요. 관전폭력. 이거 뭐야? 아니 왜? 장난감 전화. 아, 그거 좀 웃게 하세요. 어딘데요? 그거? 아니 말 좀 하시다가 이제 무관성이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요것들이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언론은 뭐 요거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난 좀 속상한데 이것들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벌 안 됩니까? 범죄죠, 범죄. 범죄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그 정말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산시킬 때 예전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쐈거든요. 그거 안 근데 물대포 되죠. 쏘는 것도 네.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런 그건 것도 안 안 되는 걸로 다 나오고 이제는 굉장히 저는 해산시키는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아니 근데 처음에 이거 저런 장면을 경찰관한테 중국 사람이죠 하는 그 장면을 본 게 제 기억으로는 한남동에서 윤석열이 집 앞에서 저기 하던 사람들 네. 체포 전에 예. 그때 그 어떤 여성분이 경찰관한테 중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은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 놈이 한국말도 잘하네. 네. 진짜 내가 그때 너무 황당했는데. 그때 많았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아주 경찰관들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그구들 사이에서는 예. 뭔가 심각해요, 매뉴얼이 된것 진짜.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시위대 저 극우들도 이상하지만 네. 비상식적인 대응이지만 시위대 중 일부. 일부. 이것도 이거 따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부. 근데 경찰 대응은 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찌됐든 권한이 없는 일부 시위대가
뭐 검문도 하고 가방도 뒤지고 양말까지 지나가는 벗으라고 사람들한테. 하고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경찰관들이 영상에 담겨진 경찰관들의 대응을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에이, 큰일 대응을 났습니다, 하고요. 진짜. 그리고 송파 그게 이해가 안 경찰서장은 이 와중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고 네. 그리고 몇몇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네네. 이게 뭐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으니까 네. 이를테면 윗선이 시위대에 협조하면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경찰과 참가자들 일부 그 시위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의 인력 배치를 놓고 대화를 한다. 아. 뭐 이런 지금 얘기까지 이 게시판에 올라오니까 이거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경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조사를 좀 해야 될 사안이지 않나. 참 정말 좀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 물품을 일부 그 사람들이 막 뜯어서 확인하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들어갔다 나오는 그 선수들 가방 열어보고 이런 것들이 경찰이 보면서도 어떤 제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양말 벗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옆에 있던 경찰이 아 그거는 성희롱성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외에는 별다른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거한테 물어보면은 저 사람들하고 또 저기에서 충돌 그 제재했다가 생기고. 얼마나 이제 민원 넣고 귀찮게 하고 음. 들러붙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건데. 경찰이라는 단어를 법으로 정의할 때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지금 위험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 활동 본인이 본질적인 자신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공격이 두려워지면 우리 사회는 원칙이 다 사라진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 상황에서 법 질서가 무너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그냥.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문제 삼았을 때 생기는 그 반발이 두려워진다는 네,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조금 저는 약간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계에서 저런 시위를 하면서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지금처럼 대응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나치게 일부 극우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표세준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당 모두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질타하며 국조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범위를 놓고는 시작부터 입장이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수량 산정 기준과 현장 대응 등 시스템 개혁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를 전수조사해 선거 효력까지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도입을 놓고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농단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국조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압박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조 이후 전환을 염두에 두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경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조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전면 재선거에 대해서는 갈등의 골이 더 깊습니다. 국힘 일각에서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등 장애 여론을 근거로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이 본질이라며 법원의 소송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상 첫 선관위 국정조사라는 타이틀을 걸었지만 조사 범위와 특검, 재선거 등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 오는 10일 여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화할 여야의 원내 협상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세준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김필성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이제는요, 뭐 선관위가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네. 예, 그냥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말이 매일 바뀝니다.
오늘은 또 전국의 14,288개 투표소 중에서 140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했다. 그러니까 모자랐다는 얘기죠. 사실은 맨 처음에 내놨던 숫자가 14곳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랬다가 50곳, 그다음에 73곳이 늘어서 지금 이제 140곳이 된 건데, 이거는 또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관위도 상황 파악을 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정확합니다. 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현 상황만으로도 지금 선관위가 예. 과연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사실 투표 용지가 추가 송부됐다거나 아니면 모자른 지역이 어디였거나 이런 투표소의 현황은 그냥 바로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조사해야지만 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요거 말고도 이제 이 조사는 이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조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의혹 중에서 뭐가 있냐면 청주 투표소에서 1295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이 됐었다. 그래서 투표하려고 갔는데 명부에 본인 이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 다시 간 거예요. 다시 못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 중에는. 이 얘기도 있고 인천이나 호남에서 데칼코마니 득표수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약간 후보별로 득표수가 다른 게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너무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저기 선거인 명부 누락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거인 명부 준비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찍이 그렇죠. 도입이 돼서 특히 이제 전산화가 됐으니까 클릭 몇 번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자 너무 중앙 집중적인 게 아니냐고 사실은 이제 정보 보안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점이기도 한데 이게 누락됐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데. 너무 잘 된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뭐 불구하고 프린터기가 멈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이게 도대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데칼코마니 문제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원래 전공이 이론 물리학을 했거든요. 이론 물리학 박사 수료까지 했던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학이시면 통계를 엄청 하셨겠네요. 뭐 그런 것도 하죠. 예. 생일 문제라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예. 버스데이 프로블럼이나 버스데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수학 문제인데요. 한 집단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최소 2명이 나올 확률이 50%가 넘으려면 집단이 몇 명이어야 되는가 한 판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365일에 겹치는 날이 그렇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생일이.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3명이 넘으면 5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인식과 상식과 좀 감하고 떨어지는 문제라서 이걸 버스데이 프로블럼 또는 버스데이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치가 생각보다 일치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게 지방선거고, 그래서 더 잘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투표의 모집단이 다 작기 때문에 겹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높은데,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국민들에게 지금 제가 이게 뭐 생일 문제니 생일 이런 걸 수학적인 걸 설명하기 이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럼 이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선관위가 해야 됩니다. 제가 할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칼코마니 현상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매우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이어서 호남, 광주, 전남 사전투표소 10곳에서 동일 득표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당연히 국민들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나 생일 문제로 찾아보면 위키나 이런 데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 공원 앞에서 이제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선관위 관리 부실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제기가 됐고, 요 수사한다는 얘기도 있고, 법적 다툼이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그 후보별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이걸 다투는 공식적인 방식은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 소청과 선거 소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이제, 소청과 선거 소송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네. 되고요. 지방선거 경우에는 선거 소청이 전제돼야 돼요. 먼저 해야 되거든요. 소청을 먼저 해야 되고요. 네, 필요자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먼저 하고요. 예. 근데 이게 14일 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 지났죠, 거의.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14일 내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그저께인가요?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언급이 있었어요.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소청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 선거소청 결과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선거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단계가 있군요. 예, 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권에 대한 침해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전에 다투는 공식적 절차는 아니어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선법 소청과 이제 선거 소청과 선거 소송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사실 기존의 판례나 아니면 입장을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 이거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발생한 문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받아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선거구 몇 군데에서 지금 벌어진 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사실 좀 애매해요. 그래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이제 기존의 판례를 봐서는 좀 애매하긴 한데, 다만 이 케이스가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선관위라는 어쨌든 헌법기관이 제대로 자기의 직무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신뢰를 잃고 그다음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의 판례나 이런 것들을 좀 입장을 변경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 소청도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선거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장들이 주로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됩니다. 네. 결국은 법원의 판사들이 잘못 판단했다라는 걸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 인정을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과연 법원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 또는 이제 뭐 이런 재선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지 여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요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선관위에서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선거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직무유기로 좀 선관위 직원들을 좀 걸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는 처음에는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어요. 직무유기가 사실은 인정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판례도 그렇죠. 많지 않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고요. 직무를 고의로 맞아요. 아예 안 한다는 고의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태만한 거하고 아예 고의로 그냥 공무를 아예 내팽개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아예.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건 그래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뭐 선거 명부나 아니면 인세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이 보시면 휴직도 휴직이지만 그 투표함을 방치해놨다가 이틀이가 지나서 다시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어요. 이 정도면은 이게 고의가 인정될 수준으로 직무태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서 수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와 있으면은 뭐 투표가 용지가 부족해서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원고는 개표해서 확인하고 다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정도 구석에 방치돼 있는 거를 선관위 직원들이 몰랐다는 건, 통일을 챙기지 못했다는 건, 이거는 좀 직무 유기 수준이 아닌가, 이 정도면 정말. 그러니까 부실 관리나 업무 태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이게 직무유기는 반드시 걸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판례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새로운 판례가 돼야 된다. 이제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군인이 뭐 저기 해야 될 훈련을 하지 않고 계속 판례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그 침실에 들어가서 잠만 잤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무유기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가 돼야 선관위 돼요. 직원들도 사실 선거가 있는 때는 휴직이 좀 늘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데 이제 업무 때문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야 될 텐데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주위에서 물어보면은 그래도 뭐 직무유기까지는 사실은 쉽진 않을 겁니다. 이게 판례가 많지 않아요라고 대답을 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하긴 해요, 진짜. 네, 지금 저희가 표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합니다. 대선 때 216명의 휴직을 낸 건, 이거 진짜 심하게, 왜 저 때 많았냐면요. 대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선의 재보궐선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굉장히 많았던 해였는데, 더 많이 휴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여야가 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표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국정조사의 대상이든 구성의 방식이든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이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포함을 시켜야 합니까? 이 독립기관인데 선관위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장악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법원에 있습니다. 예. 그럼 대상에 법원을 넣어야겠네. 예, 차라리 법원을 넣으면 모르겠는데요. 예. 근데 이게 그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지금 시도 대통령 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선거 결정하는 건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여기에 넣는 거는 이게 지금 국정조사 목적이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라는 다른 걸 데 있는 거죠.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적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고 책임져야 될 사람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여야가 예. 사실 이게 지금 정쟁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예.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또.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마음 맞춰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로 인해서 불거지는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국정조사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에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국정조사를 하고 나서도 좀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싶으면 조사가 안 됐다 싶으면 특검하자. 약간 단계적으로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뭐 특검부터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이 뭐 직무유기를 좀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안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예 작정하고 무슨 부정선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고의로 뭐 선거를 망쳤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처벌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가능성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벌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보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사를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요. 그 외에 별도로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또 그 경찰이 지금 고소고발을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특검으로 가는 거 자체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특검을 한다. 예. 그다음에 지금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와 대통령을 합치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거 조사를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예, 정도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함인지 아니면은 정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함인지 그 속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제 선관위에 대해서 누구도 감사를 못하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를 아예 처음부터 뜯어 고치려면 개헌,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헌법 규정 자체를 고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선관위 자체가요. 그동안 있었던 그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 선거의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독립기관으로 헌법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네. 여전히 독립기관으로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뭐 선관위를 법원이 다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감사를 감사원이나 다른 데서 견제를 못한다 이런 규정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법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만져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필요한 것들, 이게 수사나 아니면 국정조사가 됐던 이 결과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일단 선관위 관련 법령을 선관위법? 보고요. 예, 예. 뭐 그 법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헌법까지 손대는 과정이 있다면 그럼 헌법을 앉아야 그렇죠, 되겠지만 그렇죠. 현 단계에서 개헌부터 얘기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게 감정기 끌을 때, 감정기 끌어올 예. 때 예를 들어 뭐 이거를 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거는 오히려 오히려 문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도 좀 여쭐게요. 어제 잠실 그 개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분들이 여자 핸드볼 선수들을 막아서고 뭐 소지품 검사했다. 그리고 뭐 타이완 기자한테도 뭐 뭔가 해를 가하고 경찰까지 봉변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거 재발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무슨 권리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해요? 요거 처벌할 수 있나요? 이건 당연히 처벌이 되죠. 예.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권력하고 뭐 투쟁한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제 이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강한 공권력 이런 것들을 사실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 공권력에 대해서는 대한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핸드볼 선수 같은 건 미성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여성 청소년들인데 폭력이에요, 이거는. 예,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이게 소지품 검사는 물론이고 양말까지 벗기겠다는 식의 그렇죠, 그렇죠. 했다는 예, 건데 예. 이거는 이런 권한은 정말 인정될 수 없고요. 사실은 이거는 엄하게 다스려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거는 사실 뭐 투쟁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저항권 이렇게 저항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네. 경찰 단위에서 요거 수사해서 좀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